지금부터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헬만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위해 시정을 펼쳐나가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최원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난 7월 5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9대 평택시의회가 개원을 하였습니다. 제9대 의회 첫 회기인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는 제9대 전반기 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는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장근 시장님과 최원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걷고 싶은 평택, 걸을 수 있는 평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평택의 부족한 살림을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평택의 강이라는 보고를 보존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계획이 착수되어야 하며 자전거 도로와 조경이 어우러진 도로, 3개 이상의 30만 평 공원과 집에서 15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꾸준하게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새로운 녹지 문화 체육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최근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지원 부재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평택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아이들과 어르신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시정 현안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설명과 대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소통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2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제3회 추경안 등 심사를 비롯하여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되는 내용은 곧 58만 시민과의 약속임을 깊이 인식하고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비전 제시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평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은 적정한지 꼼꼼히 심사해 주시고 모든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내실 있는 계획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중간 점검의 의미로 진행되는 주요 업무 계획 청취는 시정 전반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보고하게 될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께서도 시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 계획한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을 대비하고 공사장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자,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더위 쉼터 현장 점검 등 폭염 대책을 적극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58만 평택 시민 여러분, 평택시 의회 의원 모두는 평택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힘을 합쳐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중심의 평택 건설에 목표를 두고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7월 11일 소집 공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4일 유승영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7분 자유발언 접수 결과입니다. 김혜영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8만 평택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정장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돌봄 부담에 따른 비극적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와 평택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5월 23일 두 엄마가 각각 발달장애인 자녀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선 40대 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선 60대 여성이 39살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딸은 발달장애, 뇌병변, 중복 장애인인데다가 대장암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알려진 비슷한 사례만 최소 20여 건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죽음은 우연일 리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2018년 정부가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원 체계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평택시에도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생각하면 아이를 발달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게 두렵게 되고 집 근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일조차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아이가 6살이 되는 무렵이라고 합니다. 엄마 자신의 몸은 늙어가는데 성인이 된 아이를 사회 어디에서도 반기지 않을 때
엄마는 죽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발달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자립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개선하면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바라보지만 당사자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자립 지원 서비스가 잘 되어 있었다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홀로 설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그 부모들은 절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설에 자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은 걱정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린이 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부모님의 두려움이 자꾸만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양육 등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국가나 평택시가 나서서 조성해야 합니다. 자립이 가능한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지원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일자리 훈련 및 제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이들도 능력에 맞는 일을 해냄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유일한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인 이음터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훈련교사 증원, 운영비 증액, 훈련수당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발달 장애인 직업훈련소 욕구를 해소하고 훈련에서 고용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취업을 한 장애인에게는 취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개개인은 독립된 인간입니다. 평택시가 발달장애인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나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생애 주기에 맞는 세심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부모들이 내는 세금이 장애인 자녀들의 소득 보증과 생존을 위해 쓰여지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장애인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계속되는 발달 장애인 가족 참사는 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부족했는지 등 구체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평택시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세워나가자는 제안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2년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김산수 의원님과 김순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성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용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본 예산과 제2회 추경 편성 후 신규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 사업과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은 삭감하여 필요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2조 2,570억 8천만 원보다 2,994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조 5,56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에게는 2,466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조 1,199억 4,600만 원, 특별에게는 528억이 증가한 4,366억 2,500만 원입니다. 이쪽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1,000억 원, 세외 수입 20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231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 63억 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02억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11억 3,100만 원, 전년도 유월금 241억 3,9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은 24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46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용도지정 사업으로 69억 8,100만 원, 폐기물 처리비 등 필수 사업으로 129억 1,4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상환 156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 사업 515억 5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 195억 원, 사회계 전출금 90억 6,100만 원 등 용도 지정과 필수 사업으로 총 1,157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총 1,321억 6,500만 원으로 분야별 정책사업 174억 원, 공공청사 326억 9,900만 원, 도로개설과 정비에 494억 7,100만 원, 공원녹지 440억 4천만 원, 감액요구 114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별점 7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40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417억 2,8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해 있으며 총 규모는 12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94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 규모는 2,700만 원이 증액된 2,215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내용은
5개광고발전기금의 정치현수막 우선 개시에 설치 2,500만 원, 불법 현수막 재활용 사업 500만 원 등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그리고 이관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의 추경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삭감하고 집행 가능한 필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고려해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근본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의 시정 및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청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평택시의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3조의 2 규정에 의거 요구한 것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3인,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각 2인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혜영 의원님, 유정화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신 김명숙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강정구 의원님, 김산수 의원님 모두 7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심사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2년도 제3회 추경안 등을 실시하고자 2022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7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며 부의안건 의결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